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일단 오늘 주요 지수 지표들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조금 주의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주식을 보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위험 단계에서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지금 나스닥이나 S&P 500, SOXX 특히 이거를 이제 3배로 추종하는 그런 상품들의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구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가격대가 있어요. 이미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500, 200주선 매물대가 돌파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자, 이 200주선 매물대가 어떻게 보면 200주 동안 사람들이 매수를 해온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200주 동안의 평균적인 투자자들의 매수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주시면 된다? 강력한 저항선, 즉 웬만해서는 깨질 일이 없는 저항선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전에 단기적인 위기들을 보시면 자, 2018년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자, 이때 금리 때문에 아마 잠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죠. 자, 이런 이슈들 때마다 항상 폭락이 나오더라도 200주선 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곤 했어요. 그럼 최근 30년 동안에 유일하게 무너졌던 적은 딱 2번 있었습니다. 자, 언제냐? 바로 자, 닷컴 버블 당시에 최고점에서 이만큼이나 떨어진 상태에서 또다시 200일선을 돌파하고 그 뒤로는 폭락이라기보단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거의 3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즉, 시장 자체의 침체로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자, 침체인 거죠, 침체. 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버라이어티한 그런 변동성이라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었다? 상당히 3년 동안 지지부진한 예전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그런 식의 침체 구간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항상 버라이어티하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이후로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큰 폭의 진폭이 없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려 10년 가까이 그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깨졌던 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예요. 모기지 사태 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무너져 내렸다가, 자, 이때부터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쓰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회복이 시작됐고, 그 뒤로 미국,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식의 엄청난 미국 주식의 랠리가 나온 겁니다. 자, 그 이전까지, 자, 보세요. 닷컴버블 200주선이 깨지고 나서 서프라임 양적 완화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국 주식의 버라이어티한 상승이라는 건 일반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자, 요 구간 안에서 그냥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쵸? 이때부터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말 미국 주식에 장투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할 만큼의 지수 상승이 나온 그런 시기가 이제 2012년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이 200주선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잭슨홀 미팅에서도 연준의 수장이 직접 그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시장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통화량을 흡수하고 그리고 일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시장의 건강한 조정 과정으로 보고 받아들이겠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장투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께서는 이 가격대가 의미가 있는지 보시고 이걸 만약에 뚫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200주선은 이런 식으로 저항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200주선이 위쪽을 향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런 식의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이때 사용하던 전략을 그대로 활용을 하시려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SOXL이나 자, 이런 TQQQ 같은 종목들 세배 레버리지를 이 가격대만 보고 싸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모아가는 투자를 해버리신다면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 위험성이 생겨버리냐면 거의
1, 2, 3달러대에서 이렇게 페니주처럼 장기간 횡보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뭐 특정 가격 이하대가 되면 다시 뭐 주식 병합을 통해서 가격대를 올려놓긴 하겠지만 그런 식의 흐름을 사실은 오랫동안 버틸 만한 투자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버텨냈다 하더라도 이미 돈은 다 사라진 상태일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냉정하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나스닥 기준입니다. 자, 주봉으로만 오늘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주봉 기준으로 보셨을 때 지표가 이미 하방 추세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D값이 꺾여버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주봉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하락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지금 불과 200주선 거리가 60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자,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을 뚫고 이제 이런 하방 추세가 잡혀버리게 된다면 자, 이런 식으로 그때는 상당히 회복이 길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기본적 분석을 웬만해서는 영상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 지점을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단기적으로 정배열이 잡혀 있는 구간이었고 이 저점을 지키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 구간이 짧아 보이지만 거의 몇 개월 정도의 상승 랠리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손절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번 주, 저번 주 동안에 이 하방 추세선이 뚫려버렸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손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금화. 자, 그래서 이제는 현금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노선은 바로 이 200주선인 거예요. 자, 현금화를 만약 하신 상태에서 이 부분이 지지를 되는지를 보시고 다시 이런 식으로 저점을 만들면서 올라온다면 그때는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무너져 내린다. 그렇죠? 이때는 전략 자체를 아예 새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시장에서의 전략은 어떤 전략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 거의 10년 만에, 그렇죠? 거의 몇십 년 만에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닷컴 버블의 이런 시장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지는 우리가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알지를 못하겠죠. 그럼 투자의 대가들로부터 조언을 얻어본다면 이 하락 구간에서 정말 가치 이하로 폭락한 종목들을 기회 좋게 주워 담아서 개별주들이 상당히 자신의 가치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식의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부터는 잠시 대피해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50주선이라도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저평가된 주식들을 게더링을 해서 투자를 해서 장기 투자를 한다면 뭐 정말 우리 대가들께서 돈을 버시는 것처럼 벌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 자체는 모든 게 이제 역배열로 흘러가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S&P 500도 지금 흐름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SOXX 역시도 200주선 가까이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QQQ 역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반등이 나올 것이다 혹은 싼 가격이다 라고 섣불리 판단하실 시기는 아니고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자 200주선으로 지금 하방이 향해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하향 돌파가 나오는지를 꼭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자 볼게요. 자, SOXL이나 TQQQ 기준은 어쨌든 괴리율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200주선 하방으로 이미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로 봤을 때는 이미 200주선의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배 레버리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200주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했고 저항을 맞고 지금 하방이 나오는 모습들이 이미 선제적으로 선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보수적으로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럼 이 시점에서라도 현금화가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분명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현금화를 섣부르게 나는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자 이전에 저점이었던 요 10달러 라인이
과연 유지가 되는지를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저점의 돌파라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적은 현금이라도 보유하고 계신 것이 향후에 다시 도전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개인적인 투자 경험을 말을 드린다면 뭐 코인 같은 것 선물 투자 뭐 125배, 뭐 150, 145배까지도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투자를 할 때 핵심이 뭐냐면 순간적으로 4, 50%의 하락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현금을 지키면 다시 200%, 300%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타이밍을 못 버티고 고집을 부리면서 지켜봐 버리면 바로 마진콜이 나오면서 모든 재산이 날아갑니다. 그런 식의 어떤 긴박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에서 핵심은 결과적으로 내 종잣돈, 현금을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는 비율로 항상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이러한 시장의 위험성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이 부분이 꼭 지지되는지 지켜봐 주시라. 그래서 이 부분을 딛고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는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하향 돌파를 돼버린다면 그때는 정말로 조금 현금을 들고서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공부를 해볼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